안녕하세요. 그로TV의 문현경입니다. 오늘 이 학습 매니저 교육 과정을 듣기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학습 매니저가 되고 싶으신 이유나 필요한 이유는 다 다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이유이든 이 학습 매니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 또 방법, 노하우 등을 본인의 자녀나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자체가 정말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후에 충분히 스스로 행복한 삶을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모습,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시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학습 매니저로서 해왔던 그런 수많은 노하우들을 또 이론, 원칙, 방법 등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똑하게 한번 학습 매니저 교육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주식회사 그로티의 대표이고요. 또 똑똑한 플래너라는 플래너를 또 개발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 방법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했던 전문가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많은 어머님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쩌면 생소하고도 낯설고 또 익숙할 수 있는 이 학습 매니저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매니저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의 또는 이것을 공감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그냥 내린 정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전제입니다. 학습 매니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학습보다 어떤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신다면 여러분 모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사용되는 어떤 소속사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의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학습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제공되는 그런 관리의 여러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 학습에 관련해서 꼭 비단 입시, 성적, 대학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요. 한 학생이 초, 중, 고 이렇게 대학이라는 과정까지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굳이 이 학습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정의하는 이유는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코치, 강사,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매니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혹시 내가 가수가 되겠어요. 내가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노래 연습도, 춤 연습도, 또 공을 차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운동 기술을 배우는 그 주체는 누구죠? 그 주체는 바로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훌륭한 전문가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가수 아이돌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춤 연습도 해야 되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어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배워야 하는 요소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노래를 연습하고 춤을 추고 땀 흘려서 뭔가 습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이 친구는 그 일을 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도 수업이나 그런 배움의 과정 외에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날 또 그 달, 그 해에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놓치지 않고 땀 흘려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시장, 교육 환경에서 많은 그 티처들이 또 존재하시잖아요. 잘 가르치는 분들도 정말 많고 좋은 교재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좋은 온라인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 학습자 중심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또 학생들에게 콘텐츠나 그런 선생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인식시켜주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관리하고 돕는 또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계획을 세워주고 또 그 계획이 실현되는지 실천하는지를 좀 봐주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또 이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학습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학습 매니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학문적으로 조금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학습 매니저가 되어서 해야 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친구들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도적 학습자라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조금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도적 학습자의 정의가 있어요. 주도적 학습자는 흔히 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 주도적 학습은 그냥 아이 혼자서 알아서 척척 하는 그런 학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도적 학습의 정의는요, 학생이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말을 등장하는데요. 메타 인지적으로 또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주도적 학습자가 여태까지 혹시 머릿속에 또는 들어보셨던 어떤 정의들이 있으셨나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학습 매니저분들은 이렇게 주도적 학습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핵심어는 바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아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본인이 현재 그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그런 위치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요. 지금 이번 학년에 지금 이번 학기에 그래서 이번 달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실은 알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습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도적 학습자의 정의인데요. 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아마 다들 굉장히 반감 또는 반론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에이, 어떻게 아이가 그걸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도적 학습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습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적 학습은 절대 그냥 내 마음대로 혼자서 척척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조력자의 역할을 수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주도적 학습자가 되어야 할까요? 네, 그냥 주도적 학습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도적 학습자의 정의를 조금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한번 우리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도적인 학습자로 아이를 반드시 길러내야 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도와야 하는 이유는요. 최종적인 건 바로 사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학교 공부를 하는 일단 기본적인 1차 목표는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특히 상황에서는 대학 입시,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이 또 원하는 그 인재 또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그런 인재상을 길러주는 일을 대학에서 하기를 바라고요. 또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그 요건,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또한 사회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 창의적인 인재, 요즘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네, 창의적이고 뭔가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지혜롭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에 어떤 소통 능력을 많이 보고요. 요즘 뭐 글로벌 인재, 또 4차 산업혁명 인재, 뭐 이런 다양한 그 시대적 흐름 또는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단지 몇 점을 받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은 사실은 이렇게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대학의 선발 과정에서 사실은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부를 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하는 그런 또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라든가 뭐 시험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기업이 원하는 또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주도적 학습자라는 의미에는 당연히 성적, 그러니까 내 성적을 포함해서 그 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그 시기에 또 성실하게 삶을 보냈고 또 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또 어렵고 좀 지루한 얘기를 해왔는데요. 주도적 학습자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우리 학습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 과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수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다는 것을요. 주도적 학습자는 또 스스로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것이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냥 스스로 나와서 태어나서 그냥 놔뒀는데, 가만히 뒀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환경에 의해서 또 부모님의 역할, 또 학교의 역할,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의 역할, 또 형제 자매 이렇게 보고 자라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아이는 그런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학습 매니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꼭 인정해 하시고 전제를 꼭 갖고 앞으로 교육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우리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졸업하고 보통 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유치원 어때? 유치원 재밌어?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죠? 네, 유치원 재밌어요.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 웬만해서는 너무 힘들다, 가기 싫다, 지겹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뭐 학교 가는 것은 네, 갈만하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주로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4학년, 네, 보통 요즘은 빠르면 3학년 정도부터 그 이상 학년이 되면요. 서서히 아이들이 학교를 굉장히 재미없어 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그런 성향을 보이죠. 특히 이제 뭐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시험이라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아주 많은 과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평가라는 걸 받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재미없어요, 시험 보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라는 이런 이제 반응을 주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 사실 거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네, 뭐 그저 휴대폰이나 뭐 게임, 뭐 PC 이런 쪽으로만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아예 공부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굉장히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좀 주도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아이들은 비슷하게 큰 것 같지만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도 공부라는 거, 네, 뭐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지만 해야죠. 왜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요. 할만해요. 라는 대답을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야말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했고 또 적절한 그 시기마다 무엇이 아이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성향이 완전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서서히 좀 확인을 해 가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좀 빠른 시기에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제대로 올바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공부나 학습이 그렇게 막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야 라는 걸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이 역할을 과연 했을까? 자,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유치원 가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그저 재밌어 하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뭐 이런 것들, 공부라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라는 거부감을 보이는 그렇게 만든 그런 용의자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자, 과연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학생 본인일까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 용의자이실까요? 또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네, 교육 시장의 그 다양한 여러 주체들이 우리 학생을 둘러싸고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분들 중 누군가가 용의자가 또는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용의자인지를 꼭 찾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 모두의 어쩌면 책임이고 우리 또 모두의 역할이 될 수 있고요. 학생 본인 또한 그 선상에서 네,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바라보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학습 매니저로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 다음 본론으로 이제 학습 매니저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5가지 큰 대원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